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성 역할이라는 주제로 대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실까요? 바람직한 성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직하다는 사람이나 제도, 방식 등이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거나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옳다 또는 맞다라는 의미가 담겨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옳고 맞는 방향을 뜻합니다. 또 성 역할은 남성, 여성의 성을 의미하고 역할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임무나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 역할이라고 하면 남성이 해야 할 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즉, 성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을 성 역할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화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성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은 태어날 때부터 구분지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 역할은 사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된 관념에 따라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적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과 태도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기대하는 것이죠. 어느 사회에서나 각각 성별이 지니는 특성에 대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이란 본질적으로 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정형화해서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여자는 얌전하게 집안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남자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이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들은 그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성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남성과 여성은 남성이 거의 하지 않았던 직종을 의미하는 금남의 영역과 반대로 여성이 거의 하지 않았던 직종을 의미하는 금녀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던 간호사라는 금남의 영역에 많은 남성들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간호학과에서 남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옛날과는 달리 남학생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녀의 영역이었던 군인이라는 직종에도 많은 여성이 지원하고 실제로 육군을 포함하여 공군과 해군에도 여군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를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통적 성 역할 구분은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적인 성 역할의 대안으로서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성성이란 하나의 유기체 안에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된 특성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양성성은 보다 효율적인 성 역할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성적인 사람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수하는 사람들보다 자존감, 자아실현,
성취 동기, 결혼 만족도가 높고 자아 발달 수준이나 도덕 발달 수준이 높아서 모든 면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일반화를 가져오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에게만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활에서조차 사람들의 생각을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지나치게 얽매이다가 보면 자신이 타고난 성향과 능력을 부인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학문적, 직업적, 사회적 틀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융통적인 성역할로서 심리적 양성성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 80쪽을 보시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젊은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네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그림과 같은 장면을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남자들이 육아를 많이 돕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성들의 일이라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국 사람이 본다면 아마 아빠 혼자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엄마와 같이 외출했는데 엄마가 잠깐 어디에 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고수해온 한국에서는 가장, 즉 아버지가 가족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사회 제도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인식에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과거와는 많이 변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가정의 경제는 남편이 책임을 지고 육아와 살림 등은 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진 아래로 표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성별 행복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534명에게 성별 행복도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행복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 중 여자가 행복도가 높게 나와 있네요.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이 생각하는 행복도를 보시면 남성이 느끼는 행복도가 여성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남성들은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행복도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을 보시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여성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여성이 남성에 비해 행복함을 더 느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행복감은 여성들의 만족감 또는 성취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역할이 다양하게 변화하였고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했다는 것이겠죠. 가정에서도 가족 전부에 대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남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가부장적인 남성들이 이제는 가사 분담, 육아 분담 등 가정 내의 역할을 함께 분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성 역할에 대한 변화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남성이 여성에 대한 다양한 성 역할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남성 스스로에 대한 성 역할은 오히려 변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포함한 행복감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자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자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책에 나온 그래프에 동의하는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느끼는 행복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행복감은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는 별도의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정민철 씨와 그의 회사 상사인 최 부장님의 대화인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저 이번에 1년간의 휴직 신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휴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이번에 자네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제 집사람이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아내가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만한 데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제가 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아이를 반드시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엄마든 아빠든 여건이 되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는 제 아내가 지금 일을 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기로써니 남자가 직장을 쉬면서까지 아이를 봐야 한단 말인가? 내가 9세대라서 그런진 모르겠네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일세. 부장님께서 제게 큰 기대를 갖고 많이 아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꼭 바깥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저는 직장에서의 성공만큼 가정의 행복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네가 정 그렇다면야 나로서도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나. 잘 들으셨나요? 그럼 대화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부장님, 저 이번에 1년간의 휴직 신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민철 씨가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이네요. 여기에서 휴직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그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회사나 이런 휴직과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휴직을 신청하고 신청 기간 이후에 그 직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정민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최 부장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아니, 휴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이번에 자네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니는 큰 의미 없이 사용되었는데요. 상대방의 말에 놀람을 표현할 때 짧게 앞에 덧붙여서 하는 표현입니다. 부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대화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또, 네, 이번에 자네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의 네는 내가에서 가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네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의 의미입니다. 부장님은 정민철 씨가 휴직하는 것에 대해 크게 놀라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죠? 네, 이번에 정민철 씨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민철 씨가 휴직을 신청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민철 씨가 휴직을 하려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제 집사람이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름이 아니라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의미로 보통 어떤 상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앞에 덧붙여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 아시다시피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사용해서 뒤에서 말한 지난달에 아내가 출산을 한 사실을 부장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집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 아내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부인이나 아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은 아이를 낳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민철 씨는 자신이 휴직을 결정한 이유를 부장님도 이미 알고 있듯이 아내가 지난달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아내가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만한 데가 없어서요. 아내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직장 여성이네요. 지난달에 아기를 낳았는데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때 아기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데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만한 데가 없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문법 을만하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그러한 행동을 할 가치가 있거나 어떤 행동이 일어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맡길 만한 데라고 하면 아기를 믿고 맡겨도 괜찮은 곳, 맡길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정민철 씨의 아내가 직장에 복귀할 때 아기를 믿고 맡겨도 괜찮은 곳, 맡길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정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제가 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숙고는 깊이 잘 생각하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정민철 씨는 지난달에 낳은 아기를 어디에 맡길지에 대해 아내와 함께 상의했는데 결국 정민철 씨가 휴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문법 니은 끝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힘들게 한 후에 라는 의미로 뒷문장에는 그 후에 얻게 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민철 씨는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깊게 생각한 후에 정민철 씨가 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민철 씨의 말을 듣고 최 부장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그래도 그렇지는 앞에서 말한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민철 씨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 부장님은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이런 최 부장님의 말에 정민철 씨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저는 아이를 반드시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엄마든 아빠든 여건이 되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정민철 씨는 아이는 꼭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을을 불문하고는 어떠한 것을 나누어 구분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남녀를 불문하고 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구분하지 않고 라는 의미로 평등하게 똑같이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든은 이든지를 줄여서 쓴 것으로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아무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여건은 주어진 조건을 의미하는데요. 여건이 아니라 여건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정민철 씨는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엄마나 아빠가 아무 차이가 없이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는 제 아내가 지금 일을 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정민철 씨와 아내의 상황을 보면 정민철 씨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아내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휴직을 할 수 없는 형편이네요. 여기에서 형편은 어떠한 상태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최 부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기로써니 남자가 직장을 쉬면서까지 아이를 봐야 한단 말인가? 내가 9세대라서 그런진 모르겠네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일세. 여기에서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는 앞에 나오는 문장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뒤에 오는 문장의 충분한 이유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직장을 쉬면서까지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 이유가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9세대는 이전의 세대 또는 나이가 든 낡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최 부장님은 자신이 옛날 세대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겟네마는 겟지만의 의미로 상대를 낮춰서 하는 낮춤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납득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을 잘 알아서 긍정적으로 이해하다는 의미로 납득하다, 납득되다로 쓰일 수 있고 납득이 가다, 납득이 안 가다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일세에서 일일세는 일이다와 을세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세는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동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최 부장은 정민철 씨의 생각과 결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 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부장님께서 제게 큰 기대를 갖고 많이 아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민철 씨는 부장님이 그동안 자신에게 큰 기대를 갖고 많이 아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껴주다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잘 보살피거나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 부장님이 정민철 씨에게 큰 기대를 갖고 직장 내에서 잘 보살펴주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꼭 바깥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남자가 꼭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정관념은 어떤 것에 대해서 모두 일정한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정형화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정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직장에서의 성공만큼 가정의 행복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민철 씨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가정의 행복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정 그렇다면야 나로서도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나. 여기에서 정은 정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정 그렇다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다의 의미입니다. 또 음연야는 음연 뒤에 야가 붙어서 음연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야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의 의미입니다. 로서는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나로서는 나라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개나는 5급에서 배운 하계체인 개의 뜻을 좀 더 친근하게 나타내는 종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최 부장님은 정민철 씨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결정했다면 최 부장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바로 대화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81쪽 아래를 보시면 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네요. 먼저 1번을 보시면 정민철 씨가 육아휴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1번. 아내가 출산을 해서. 아내가 출산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2번. 아이를 맡길 적당한 곳이 없어서. 네, 바로 정민철 씨가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접적인 이유인데요.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 아내와 정민철 씨 중 여건이 되는 정민철 씨가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3번도 볼까요? 아기에게 아빠가 필요해서. 아기에게 아빠가 필요하죠.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정민철 씨가 육아휴직을 결심한 이유는 아닙니다. 마지막 4번. 아이 돌보는 것을 좋아해서. 이것도 정민철 씨가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죠. 아래의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최 부장님과 정민철 씨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세요. 최 부장님과 정민철 씨의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을 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아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최 부장과 정민철은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와 아빠 중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 즉 성 역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 부장의 생각과 정민철의 생각을 표 안에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최 부장은 육아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아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남자가 직장을 쉬면서까지 아이를 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정민철 씨를 볼까요? 정민철 씨는 육아의 책임을 가진 사람은 엄마든 아빠든 여건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서는 남자가 꼭 바깥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최 부장님의 말에 반대했죠. 상황에 따라 남자가 집안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써 넣으셨죠? 그럼 책 82쪽 세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 부장님과 정민철 씨 중 누구의 생각을 지지합니까? 여기에서 지지하다는 어떤 사람의 의견에 찬성해서 그것을 위해 힘쓰다 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찬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제가 보기에 정민철의 생각은 너무 튀는 것 같은데요. 최 부장의 말대로 남자가 자기 일을 쉬면서까지 아이를 돌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육아 도우미를 부른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정민철의 생각이 너무 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에서 튀다는 어떤 힘을 받아서 작은 물체나 액체가 위나 옆으로 세게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되어 너무 눈에 띄다, 너무 다르게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민철의 이런 결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최 부장이 생각을 지지하고 있네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남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육아 도우미를 부른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제 생각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는 최 부장이 너무 구시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회사의 한 일원으로서 정민철 씨에게 기대하는 일이 있고 정민철 씨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최 부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원 정민철이 아닌 아이 아빠 정민철을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볼 때 정민철과 부인 중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남편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짧게라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